안녕하세요. 21년차 피부과 전문의 여러분의 피부 스페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화장품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피부 타입은 DSPT라고 하셨고요. 작년부터 스킨케어에 관심을 갖고 여러 제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되었다고 하고요. 항생제 복용했을 때 좋아지고 중단할 때 재발하고 홍조도 또 동반되어서 주사 피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피알람 채널을 참고해 루틴을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자, 2월부터 아젤라익산과 아다팔렌을 도입했으나 너무 빠르게 매일 사용하다 보니 3월 초에 심한 피부염이 발생했고요. 주 1, 2, 3회 점차적으로 적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드름 홍조는 많이 개선됐고요. 주 고민은 여드름 후 색소 침착이 다수 남아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색소 침착 개선을 위해 기능성 제품을 추가해야 할지, 무기자차 선크림에 클렌징 밀크나 폼 이중 세안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해도 될지, 사진을 이렇게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겠지만, 피부 타입을 딱 보자마자 이분은 지금 뭘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DSPT 피부 타입은 민감하면서도 색소도 좀 있긴 하지만 되게 피부가 얇은 타입이에요. 전반적으로 내가 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아다팔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졌잖아요. 홍조도 더, 원래 기존에 여드름도 있고 홍조가 있는 주사 피부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아다팔렌 같은 비타민 A 크림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엄청난 자극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루틴들을 다 멈추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피부가 민감해져 있을 때는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보습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피부 상태가 건강해지거든요. 얼룩이 지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보통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3개월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색소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무언가를 더 해서 더 좋아지게 만들려고 너무 과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입니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다팔렌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민감한 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피부 상태가 처음에 비해서는요, 저는 이게 좋아졌다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서는 아직도 붉음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다팔렌은 오히려 더 붉음증은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저는 정답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색소 침착 개선을 위해서 기능성 제품. 자, 화장품은 화장품이어야죠. 물론 기능성 제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목적과 방향이 너무 난 이걸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좀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사용을 중단하셨으면 오히려 좋겠고요. 오히려 보습에 좀 더 집중하는 쪽으로 가서 붉은 게 완전히 완화될 때까지 가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사실 무기자차가 갖고 있는 양면성인데요. 우리가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무기자차를 많이 권하죠. 무기자차는 잘 발린다는 장점은 있지만 피부에 흡수되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무기자차는 피부에 반응을 하진 않지만 두껍게 형성됨으로 해서 지울 때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질감이 어떤 느낌인지, 되게 워터프루프한 느낌이 있는지 끈적한 느낌인지 잘 지워지지 않는지에 대한 느낌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무기자차를 사용했을 때 이중 세안을 해서 겨우 이 선크림이 지워질 정도의 질감이라고 한다면 이 선크림은 오히려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세안해서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선크림이 훨씬 더 낫죠. 약간 저는 오히려 선크림을 안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상태에서 선크림이 오를까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합니다. 피부가 너무 민감해져 있는 상태, 그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의 한 자극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선크림도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맞고요. 그 조금 노출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선크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형을 좀 더 부드럽고 잘 지워지는 제형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좀 중간 방법으로 이런 경우는 혼합자차를 사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클렌징 폼을 하나에서 두 개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둘 다 사용해보세요. 둘 다 사용해보시고 사용하고 난 뒤에 피부가 안 당기는 거, 덜 당기는 게 어떤 건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클렌저의 안에 들어가 있는 함량, 우리가 어떤 계미널 성제의 함량, 조합 방법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 피부가 건조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없다면 그 둘 중에 그런 게 덜한 제품이 훨씬 더 맞는 제품인 거죠. 저는 조금 더 보습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너무 여드름 홍조에 집중하고 색소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피부가 너무 붉고 지금 민감해져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거, 장벽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더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더센트 시카 크림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OSNT 박승현님입니다. 지성이면서 민감하고 건조한 OSNT고요. 좁쌀, 여드름과 요철이 주로 고민이고 좁쌀은 피부가 민감해서 압출도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고요. 계절에 따라 피부 타입이 바뀌고 겨울에는 건성 케어가 맞았는데 여름엔 지성 케어를 하면 수분이 부족하고 좁쌀이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토너를 사용하고 있고 앰플, 크림, 카밍 크림 사용하고 있고요. 레티놀, 흔적 앰플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여드름 좁쌀 부분에 어떤 클레어스 블루드롭 앰플이라고 하는 제품들도 사용하고 계시네요. 저녁에는. 자, 질문은요. 좁쌀 여드름과 요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피부과를 가야 할까요? 제품부터 교체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성, 건성, 복합 피부의 계절별 케어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수분 크림을 쓰고 카밍 크림까지 쓰는 거는 좀 과할 수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수를 조금 줄여보는 거는 필요할 보이고요. 사실 저는 토너의 개념은 약간 피부를 좀 pH가 안 맞는 거라든지 민감해져서 잠깐 진정해주기 위한 정도의 용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굳이 뭐 토너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좀 수를 줄이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너를 조금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부 상태가 너무 민감해져 있고 좀 각질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분들은 가볍게 닦아내는 형태로 해서 한번 토너 상태로 정리를 해주는 것도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용도인 거고, 토너가 피부에 흡수가 돼서 상당히 피부 전체에 먹던 보습이나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습에 좀 포커싱을 둘 거면 세럼, 에센스, 로션, 크림도 크림 종류가 많죠. 그런 거 오일, 자, 이런 단계에 따라 가지고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분 크림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카밍 크림을 쓴다, 같은 제형을 두 개 쓸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지성이면서 민감한 경우, 수분이 부족한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수부지, 수분이 부족한 지성 타입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자, 건성과 지성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반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장품에서 이야기하는 건성의 의미는 수분이 부족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우리가 말하는 건성은 피지 분비가 적은 피부 상태를 건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지성의 기준은 뭐예요? 피지 분비가 많은 거. 피지 분비가 많은 거의 반대는 우리가 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피지 분비가 적은 상태인 거죠. 이게 수분이 적은 거랑은 개념이 달라요. 기름이 적은 거죠. 자, 수분은 다른 개념으로 분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피지 분비가 증가해 있지만 수분은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피지 분비가 증가해 있기 때문에 이 분은 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일 쪽 너무 많이 쓰면 이미 기름이 많은 상태니까 좀 질감이 너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용을 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하다고? 물이 부족하죠. 그럼 물이 부족한 쪽을 더 쓰려면 세럼, 에센스, 로션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두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여름에 비해서 겨울은 아무래도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환경이 건조하다 보니까 수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죠. 기본적으로 수분도 부족하고 피지 분비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나오는 양이 정말 이 건조함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피지 분비가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건조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수분도 필요하고 그 기름을 보완해주는 크림이나 로션, 크림이나 오일 같은 성분들이 필요한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른
펴져 있는데 보습량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즉 기름량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좁쌀처럼 가둬지는 현상들이 생겨서 좁쌀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거거든요. 좁쌀 여드름 압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배출되게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해서 피부를 살짝 이렇게 우리가 각질을 쌓여있는 각질을 오픈시켜서 피지 분비가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보습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피지 분비가 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좀 관리를 해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치료가 좀 필요하겠죠. 스킨보톡스가 되게 도움 주거든요. 이런 경우는 스킨보톡스가 민감한 것도 좀 잡아주고 피지 분비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스킨보톡스가 이런 상황을 한 번에 좀 많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너무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상태가 반복해져 있는 경우에 요즘 뭐 ECM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시술도 함께 병행해 보는 것도 추후에 고려해 볼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병원 가실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일단 화장품을 조금 바꿔서 자, 패턴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난 뒤에 경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분이 부족한 건 확실한 상태니까 자, 더 센터 하이드레이팅 아쿠아포린 B5 세럼을 좀 더 권해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좀 보습량을 좀 더 늘리기 때문에 실제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피부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RPT 피부 타입인데요. 30대 후반 여성이고요. 저는 평생 피부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얼굴에 잡티 주근깨가 엄청 생기고 진해져서 고민입니다. 기능성을 사모아서 이것저것 바르다 보니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화끈거리더라고요. 자, 레티놀도 비타민도 나야신 아마이드도 잘 모르겠어서 화장품이 원래 사진에 있는 거 2배 정도였는데 다 버렸습니다. 잡티는 레이저밖에 답이 없을까요? 진짜 점점 얼룩덜룩 꼴 보기 싫어. 버릴 수 있다면 가져다 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홈케어를 해야 될까요? 맞네요. 정말 제품 수가 많습니다. 이걸 이제 다 버리고 난 뒤 이 정도라는 거잖아. 멜라닌의 문제와 세포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멜라닌의 문제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상품 같은 거예요. 자, 이 멜라닌은 공장을 가동을 시키지 않으면 안 나오겠죠. 멜라닌이라고 하는 거는 멜라닌 세포에서 공장을 가동시켜서 멜라닌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자외선이라든지 환경이나 노화나 등등등 인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요 화장품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보습을 해서 장벽을 회복시켜 준다거나 나이시나마이드 같은 거, 비타민C, 레티놀, 각질 제거제, 뭐 이런 선크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멜라닌은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양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포의 문제, 이상이 생긴 공장이 생기거나 공장 수가 늘어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만들어내는 양은 똑같다고 봤을 때 그 수가 확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멜라닌도 문제가 되지만 멜라닌 세포의 수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변형으로 인해 생기는 과정, 구조적인 변화들이 생기는 것들이 결국은 남게 되거든요. 기미는요 색소 자체에 좀 문제다 보니까 멜라닌의 문제여서 어느 정도 화장품으로 컨트롤이 돼요. 단 멜라닌이 위층에 있는 표피층에 있는 경우는 화장품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진피에 있는 멜라닌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받아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잡티, 주근깨, 검버섯, 흑자 뭐 이렇게 불리는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멜라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구조를 깨야 돼요. 구조를 깬다는 거는 화장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레이저로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화장품으로 가능하겠어요? 많은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집에서 돈 안 들이고 색소 빼는 방법 뭐 이런 썸네일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처음부터 진단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보면 처음부터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그리고 진단명도 되게 혼동해서 마치 색소를 다 하나인 것처럼 보여서 어떤 건 좋아진 것만 보여주니까 그렇게 되게끔 보이지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근깨, 잡티, 색소성 병변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세포랑 섞여 있는 듯한 병변들은요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구조적인 변화들이 오는 게 있거든요. 뭐 우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왔을 때는 반드시 레이저로만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짙은 색이 있는 것들은 표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깎아내면 금방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경계가 불분명하면서 안쪽에 희미하게 깔려있는 듯한 깊은 쪽에 있는 색소성 병변들은 생각보다 레이저로도 치료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일단 첫 번째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진단명이 정확한 건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셔서 지금 내 피부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색소 병변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을 받는 게 정확하고, 그 진단받은 그 병변들이 화장품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 레이저로만 시술이 해서 해결되는 건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안 되고 반드시 레이저로만 해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5 T2 토너가 나시나마에도 5%가 들어가 있고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2%가 들어가 있으니까 멜라닌에 대한 부분들의 좀 완화, 호전, 그리고 관리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요. 정확한 진단을 한 번 더 받아보시고 내 피부 상태에 대한 체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민열님 OSNT라는 피부 타입이고요. 피부 때문에 컴플렉스가 심했고 학창 시절에 엄청난 지성이고 여드름 많고 붉고 여드름 흉터, 붉은기, 모공 때문에 고민입니다. 피부과 시술은 포텐자, 주베루, LDM 여러 번 받아봤는데 크게 좋아지는 거 잘 모르겠고요. 제 피부가, 본인 피부가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인지 솔루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게 피부 상태를 딱 봤을 때 첫 느낌은 치료를 해도 쉽지 않은 피부 타입인데 이거를 화장품으로 해결해서 이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딱 선을 긋고 시작할게요.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상한 광고들이 많아요. 마치 이게 여드름 흉터들, 모공 있는 것들을 싹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광고들 요즘에 좀 간간히 보이던데 절대 믿지 마시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흉터가 심한 분들은 치료 기간 역시 우리가 불특정 기간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치료의 방법들도 되게 다양하고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런 치료 방법들을 병행해서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흉터들은 치료가 확실히 좀 쉬워지긴 했어요. 쉬워졌다고 해서 시간이 되게 짧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3-4번 했던 결과가 안 나왔다면 요즘은 3-4번 해도요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좀 더 좋아지는 것들이 빨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한 흉터이기도 하고요. 아이스픽스카라고 해서 이런 흉터들은 되게 힘든 흉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흉터들 치료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주베룩이나 레디어스나 스킨보톡스나 그다음에 포텐자, 요즘 미라젠, 다양한 방법들의 시술들을 좀 병행해서 시술이 좀 필요한 경우이긴 합니다. 관리는 사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비플레이나 메이크프레임이라든지 오디너리, 도리덴, 레티날 제품도 좀 더 다 쓰고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피부 상태도 되게 튼튼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 여드름의 흉터라든지 이런 붉은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다. 아니,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는 흉터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성 피부가 민감한 피부다 보니까 더센트 하이드레이팅 아쿠아포린 B5 세럼이 수분을 좀 잡아주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사용해 보시면 좀 민감한 것들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요 좀 다양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또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아무래도 사례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와 피부 타입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잘못되는지 여러분들의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